피하다 못 피하면 KO 되는 거예요. 그거 비슷하다고. 생각의 대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쟤보다도 더 깊이 생각했느냐 그 싸움이에요. 더 완전하게 생각했느냐. 그건요 지적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돼. 근데 지적으로 훈련이 돼 있으려면요 4세기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돼. 숙고하는 시간을 많이. 그런 게 평소에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고. 근데 자유한국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때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 시험 위주로 이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한 거지. 뭐 시험에 합격하는 정도의 공부한 거지. 뭐 깊이 있는 딥러닝을 한 사람이 없잖아.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그런 사람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 자기만의 식견이 있지.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지. 다 떠드는 거 보면 얘 유학 가서 배운 거 뭐 어쩌고저쩌고 한 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뭐 이렇게 내용 들어보면요. 조선일보, 한국경제신문 판박이야.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패러프레이즈도 안 해. 그대로 판박이야. 컨트롤 C, 컨트롤 붙여넣기 하더라고. 그러니까 더 들을 게 없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얘기는 들을 게 없어. 왜냐면 조선일보에서 이미 다 봤던 내용이니까. 그런 사람들이에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그렇진 않아. 얘네들처럼 컨트롤 C, 컨트롤 V에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 그걸 개발하고. 악재일 땐 어때요? 선방하고. 악재일 때 선방해. 얘네가 크게 점수를 이뤄야 될 거리야. 논제야. 근데 선방하더라고. 선방하는 게 뭐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게 선방하는 거지.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배심원단이 국민들이 어때?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만들면 선방하는 거예요. 악재일 때는 그래. 호재일 때는 어때요? 완벽하게 상대방 저거 하는 거죠. 아스팔트파라고요? 아스팔트에서 소리 깨끗 지르면 선거에서 이기고 정치에서 이기면 정치는 생각의 대결이에요. 몸뚱아리의 대결이 아니야. 내 목청이 쟤보다도 몇 데시벨이 더 높게 나가고 나는 주먹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기가짱 몇 장 그런 걸로 대결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는 몸뚱아리의 대결이 아니야. 생각의 식견의 대결이지. 사상과 철학과 뭐 그런 지적 콘텐츠 그 지적 결과물의 대결이지. 그게 정치예요. 근데 윤진석 의원은 알아듣더라고.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정치란 이런 거라는 걸 설명하는 하려고 했던 그 의도를 알더라고. 사람 걔는 좀 똑똑한 사람 같아.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 바보들이 많잖아요. 자꾸 좀 디스하게 되는데 정치에 관심이 없어. 어떻게 해서 이기고 어떻게 해서 지고 정치의 게임 방식을 알아야 되잖아. 축구 선수는 축구의 방식. 어떻게 하면 업사이드고 어떻게 하면 골이 나고 어떻게 들어가는지 응? 포메이션도 알아야 되고 그런 경기 내용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운영 방식을 알아야 된다고 정치도 그런 걸 알아야 돼. 그렇잖아요. 생각의 대결이라고 정치는 회의제도야 회의제도. 회의에서 누가 그 회의를 리드해 나가느냐 그 싸움이라고.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떤 담론이나 이슈, 어떤 회의, 어떤 의제가 있어, 어떤 논제가 있어, 어떤 이슈나 담론이 있어. 그거 리드에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리드하게 놔둬요? 다른 사람은 바보예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따위가 담론과 이슈를 이끌도록 놔둬요? 저리 가 임마! 이러고 툭 치고선 내가 끌고 가지. 이 담론은 내가
그렇잖아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요 굉장히 허약해요.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하고는 얘네가 나아요.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건 나 유학 갔다 왔다는 거, 나 유학, 나 미국의 시카고 학파다, 나 어디 대학 뭐다. 근데 얘네들도 그 정도 스펙 돼요. 민주당도. 그리고 실제는요, 실전은요, 그런 뭐야 간판 내밀고 해 그런 거 인정하는 게 결국 실력 싸움이에요. 실력 싸움이라고. 아, 네가 시카고 학파면 뭔데, 뭐 어떻다는 거야 이랬거든. PD나 공론장에서 하는 사람들, PD, 대학 교수, 뭐, 어? 뭐 관료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잖아. 지식인들 지켜보는. 하이, 나는 뭐 니만큼 뭐 가방줄 짧은 줄 아냐? 이런 사람도 많을 거 아니야. 거기서 그런 거 뭐 아무 의미가 없어. 결국은 실력이야. 실력으로 이겨야 돼. 이 실력이 안 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자기 콘텐츠가 없어. 정치는요 기재부 과장하고 다른 거예요. 홍준표가 그랬잖아. 기재부 과장하고 정치인은 다른 거라고. 거기 기재부 과장이나 하는 일이지 이러잖아요. 정치는요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무엇이냐 중요한 걸 알아야 되고 깊이 있는 걸 알아야 돼. 철학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나라가 나아갈 방향.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어. 인식을 갖고 의식세계. 그거 치료해 주는 거예요. 교정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 거 해주는 거예요. 정치인은. 정치인하고 농객하고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근데 공론장에 나오면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담론이나 이슈를 이끌어 나가 리더십을 못 가져요. 왜 못 갔는지 아세요?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왜 공론장에서 맥을 못 추는 거예요? 나도 한번 리드해보고 나도 한번 주인공 되고 싶은데 왜 못하는 거예요? 그거 하려면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장기적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정받은 점수가 쌓여야 돼. 인정받아야 돼. 인정.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의견을 내서 사람들이 제 의견 훌륭하다. 그게 계속 인정이 쌓여야 된다고. 그런 거를 해놓은 사람이 없어. 자기의 삶에서. 근데 그거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인정과 신뢰야. 인간적 신뢰. 저 사람이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인간적 신뢰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 그래도 추구하는 결국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다 우리 공동체 잘 되라고 우리나라 잘 되라고 떠들더구만. 이런 거를 그런 신뢰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식견을 인정해 줄 만큼 훌륭하다는 거 두 개가 있어야 돼. 두 개가 쌓여야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얘기할 때 주목을 하고 주의 깊게 들어줘요. 그게 두 개가 안 쌓여 있으면요, 두 개가 확보되어 있지 않요, 어디서 개가 짖네 이래요. 국민의 국회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봐. 안 들어요. 왜 안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 막 늘 하던 얘기야. 다른 사람들. 옛날에 조선일보 독자 투고마당에다가 김미애랑 나랑 논쟁이 붙은 적 있어. 거기에서 제일 뛰어난 논객이 김미애였다고. 김미애랑 나랑 했을 때 내가 김미애한테 해준 말이 있어. 뭐예요? 모두가 얘하고 말 때 소수 의견 내고 이러는 건요 평범하지 않다는 거라고. 평범하지 않다는 건 비범하다는 건데, 비범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병신으로 비범한 거하고
탁월해서 비범한 거. 이런 비범도 있고 이런 비범. 보통 우리가 비범하다 이러면 어떻게 거예요? 평범한 거를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훌륭한 걸 우리는 다 비범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비범도 있어. 병신으로 평범하지도 평균에도 묶이는 비범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비범하다 그러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게 탁월하게 비범하게 되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뭘 하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평범한 수준에 머물러. 근데 어떻게 평범을 극복하느냐 그걸 가르치는 거야. 대부분 사람들이 평범한 수준에 머무는데 내가 선생님인데 애들을 100명을 놓고 가르쳐. 거기에서 한 90명은 그냥 평범 수준에서 더 이상 못 끌어올려. 근데 그 중에서 한 5명 정도는 평범을 극복하는 애들이 있어. 그게 뭐예요? 그게 저거잖아. 등용문이잖아. 등용문이 뭐예요? 이렇게 있으면, 강물이 있으면 이 물고기가 튀는데 위로 솟구치는데 다 못 올라가. 다 여기서 끝나. 근데 이걸 뛰어오르는 그런 물고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을 극복하는 것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평범을 극복하기가 되게 어려워. 평범을 극복하기가. 왜 기업들도 그렇죠. 기업들도 튀는 사람이 있잖아요. 튀는 거. 많은 평범한 것 중에서 튀어. 디자인이 유독 튀어. 튄다는 건 뭐예요? 차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칼럼 썼던 게 승리의 관건은 뭐예요? 차별적 우위예요. 남과 다르게 해서 더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의 관건이야. 남과 똑같으면 평범한 거예요. 그럼 평범을 극복하지 못한 거지. 남보다 차별화시켜가지고서 다르게 만들어서 우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김미한테 한 얘기가 뭐야? 뛰어나다는 것은 평범을 극복한 거라고. 비범하다는 거. 근데 평범을 극복하는데 비범한데 비범하고 싶은데 비범하지 않고 병신 되는 경우가 있다고. 난 튀어보려고 잘라보려고서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게 병신이. 그래서 소수 의견 내서 병신 되는 사람들 많아요. 식민지 근대화론이 그렇잖아.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식민지배가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자기는 축복이래. 그럼 어떻게 해? 이건 남과 차별화 시켰잖아. 근데 더 우위예요? 아니잖아. 열이잖아. 그게 바보 되는 거라고.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요하는 게 비범한 거예요. 모두가 아니요할 때 이해하고. 남과 차별화 시켰잖아. 근데 그 말이 타당해야 돼. 타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보 되는 거야. 그래서 평범을 극복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비범하다고 인정받으려면 그것도 일종의 도박이에요. 내가 비범한 척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소수 의견을 했는데 소수 의견이 나중에 병신 소리를 했어. 그럼 완전히 개망신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누구나 자기가 다 돋보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평범한 사람 아니다. 난 비범한 식견을 내놓을 수 있다. 이렇게 내놨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많은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는 거 되게 많잖아요. 그게 쉽지 않다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에 대해서 처음엔 다 비웃잖아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은 그걸 극복한 거잖아. 나중에 입증했잖아. 처음에 웃음거리 되잖아요. 소수 의견 내면요. 처음엔 다 웃음거리 될 수밖에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소수 의견이니까. 우리 쭉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모두가 이해하는데 안 이해한단 말이야. 그래서 평범을 극복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떠드는 얘기는요, 그냥 평범한 얘기예요. 평범하다는 거면 이미 남들 다 떠드는 내용이야. 조선일보에도 이미 나왔고, 저기 한국경제신문에서도 나오고, 뭐 한겨레신문에서 다 나왔던 내용이야.
그런 거 떠들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냥 혓바닥 운동한 거지, 혓바닥. 그래서 어느 분야든지요, 어느 분야든지 거기에서 리더십을 가지려면은 실력을 인정받아야 돼. 그리고 인격적인 신뢰. 여기서 인격적인 인간적인 신뢰라는 건 뭐를 전에 얘기했듯이 뭐 동성애를 했다, 뭘 했다, 그런 거는 필요 없고, 이 사람이 진짜 추구하는 게 있어. 공동체를 사랑한다든가 그런 거 거기에서 그런 것만 따지는 거예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쟤는 어제 성매매를 했네, 그런 거는 해당 사항 아니고, 그건 우리가 요구하는 건 개인적인 사항이고, 공적인 영역에서는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공동체를 위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게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두 번째는 뭐예요? 공동체나 보다 더 좋은 대의를 추구하는지, 그런 신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실력을 인정받아요. 이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개 확보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야 리더십이 생기는데, 그 리더십을 갖기가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너만 못할 것 같냐? 이러잖아요. 민주당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누구 니만큼 모를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딱 또이또이. 그러니까 아무 리더십을 못 갖는 거예요. 주목세계는 주목세계에서 리더십이 있잖아. 거기 주목이 쌤이 있는데, 이쪽 세계는 이쪽 세계의 리더십이 다 따로 다른 거예요. 분야마다 다 다르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조건을 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기의 내적 기준이 높아야 돼. 그리고 자기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자기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면은, 그것도 설명해야 되나? 내적 기준이 높고 자기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자기 스스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실력을 인정받고 리더십,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리더십이 생기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그렇게 없어도 리더십이 생겼어.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박수부대 동행하는데, 형광등 100개 아우라다 이러면 진짜 아우라다. 그래서 리더십을 만들더라고. 조선일보가 옛날 조정동이 옛날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한테 리더십을 만들어 주더라고. 형광등 100개 아우라다 이래가지고.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왜 끝났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공론장에서 인프라가 많이 확충돼 있지 않아가지고 요쪽에 있는 패거리들이 띄워주기가 됐어. 근데 반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인프라까지 갖춰지고 누구나 다 공론장에서 자기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연출되고 만들어지는 그런 띄워주기식 리더십은요, 더 이상 안 통해요. 누군가 거기에 그 풍선에다 구멍을 내거든. 야, 그게 무슨 리더십이냐 이러잖아. 그게 형광등밖에 그렇다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 영도자냐,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진짜 리더냐, 이렇게 반론 제기하는 게 생기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공론장에 들어온 사람을 200명으로 제한하면은 거기에선 그런 장난질이 통해. 근데 공론회장을 5천만 명이 다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런 게 다 걸러진다고. 그걸 검증 기능이라 그러잖아요. 검증 기능. 하는 사람들 20명 속이긴 쉬워도 5천만 명 속이긴 어렵잖아. 5천만 명 중에 똑똑한 놈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 놈이
바늘로 풍선 터트린다고. 그게 허위고 과장되고 말도 안 되는 걸 터트린다고. 언론의 자유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 5천만 명이 다 자유롭게 공론장에서 자유 의견을 펼칠 수 있게 했는데도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갔어. 그러면요 5천만 명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돼도 별로 불만은 없어요. 200명만 제한적으로 공론장에 나서 떠들게 하고 나머지 4,800만 명은 공론장에 떠들지 못하게 해서 국가가 잘못되고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 그러면은 엄청 화나는 일이지만 5천만 명이 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공론장에 자유를 내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돼 하면요 오류는 쉽게 걸러져요. 오류하고 검증은 쉽게 된다고.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인프라를 어떤 제한된 세력이 갖고 있었어. 조정동이 갖고 있었잖아. 이쪽은 인프라가 없잖아. 그래서 한겨레 신문 세우고 그러다가 인터넷이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누구나 인프라를 가졌으니까 공론장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 거라고. 그게 참여정부예요. 그게 참여정치고. 옛날에는 진정한 의미 민주주의가 아니었다고.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된 거지. 그 참여민주주의라는 건요 민주주의의 본질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공론장을 하더라도 특정 사람들만 공론장에 들어갈 수 있어. 그쪽에다가 자기 의견 낼 수. 나머지는 보도도 안 해줘. 그 사람 그런 의견 냈다 보도도 안 해. 그래가지고 거기에 분통 터진다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벽에다가 욕이라도 쓰라고 한 게 그거잖아요. 우리는 공론장으로 가는 인프라를 갖춰주지 확보하지 못했으니까 담벼락에다가 욕이라도 쓰는 게 그 얘기잖아요. 많이 좀 알려야 되는데 알릴 길이 없는 거야. 이쪽이 다 장악하고 있어서.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이제 비슷비슷해졌어. 좌파랑 우파랑 인프라.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쪽에서 장난질을 치기가 힘들다고. 조선일보가 왜 욕먹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장난질을 많이 쳤어. 조선일보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지. 안티조선이 왜 생기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잖아. 근데 인터넷이 생기면서 게임의 룰이 게임 방식이 공정해진 거야.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낼 수 있게끔. 그래도 이제 그 중에서도 또 보이지 않는 힘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좀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좀 그게 문제예요. 또 언제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정정당당히 해요. 정정당당히. 민주주의는 누구나 다 공론장에 와서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어야 된다. 그 노무현이 하려고 했던 게 그거 참여 정치라는 거, 참여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회의체 세계 중에서 민회가 제일 중요해. 공론장이 제일 중요해. 근데 공론장을 어떤 특정 세력이 막어. 자기네들만 얘기만 떠들고. 다른 사람 얘기는 보도도 안 해주고, 신문, 알릴 방법이 없어. 담벼락에다 쓰는 수밖에 없어.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인터넷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인프라가 모든 사람들 다 인프라를 가질 수 있죠. 유튜브라든가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근데 그것이 이제 조선일보나 KBS나 한겨레신문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인프라의 그 규모가 다르죠. 규모가 작죠. 유튜브는. 그렇잖아요. 근데 규모가 작더라도 맞는 말한테는 못 당해. 나이가 어린 애들도 그 아이가 하는 얘기가 지극히 타당해. 그러면 못 당해요. 맞는 말 앞에는 장사 없어요. 왜 그래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라서 그래. 이성적인.
그런 정도는 뭐 떠들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제가 자유한국당에 있을 때 너무 정치를 몰라. 뭐 이기는 정당이 되는데 어떻게 이기는 건지 몰라. 이기는 정당이 그 대구 선거에서 이겨 우리가 국민들의 의식 세계를 지배해야 돼. 우리 콘텐츠로 지배한다는 표현이 좀뭐 어떻게 들리지만 우리 지식상 우리 콘텐츠가 국민들 머릿속에 많이 받아들여져야 돼. 아 그래 네 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너네 상품으로 우리 머릿속을 채울게. 이렇게 많아져야 된다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서 어떤 작가가 그뭐 차유람인가 차유람 남편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조선일보에다가 기고문 썼더라고. 칼럼을 썼는지 우파 사람들 너무 공부 안 한다고. 말은 맞아요. 우파는 공부를 너무 안 해. 잘 모르는 거지. 뭘 하나 이겨 놓잖아요. 이렇게 생각의 대결에서 뭐 하나 이겨나 그 이겨놓은 게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에다가 그게 하나의 교두보가 돼. 교두보를 해서 살 붙이면 또 이렇게 나가고 이 콘텐츠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텐츠가 되게 풍성하게 된다고. 많아진다고. 2022년에 무슨 사건이 터졌어? 그럼 그 이슈나 담론이 옛날하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옛날에 이미 거기서 어떤 걸로 돼서 얘네랑 경기를 치러본 게 있어. 그 얘기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우는 거예요? 역사를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얘네가 생각의 대결을 했는데 이렇게 됐었어. 근데 그 생각의 대결할 때 얘는 이런 근거 논리를 폈어. 얘는 이런 논리를 펴. 그걸 해가지고서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겼어. 근데 지금 사건이 이렇게 됐는데 그때 있었던 일이 지금 있었던 하고 관련이 있어. 비슷한 케이스야. 그거 설명해주고 거기에 업그레이드 버전 해주고 이러면서 또 담론에서 또 이기고 하는 거잖아요. 한번 이겨놓으면 그 콘텐츠는요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어요. 저는 지금 그 우파 논객으로 할 때 옛날 콘텐츠에다 업그레이드 버전만 좀 씌워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공정이니 뭐 능력주의니 뭐 공정이나 착각이니 그런 토론을 한 적이 논쟁한 적 있잖아요. 그게 뭐랑 관련돼요? 철학에 관한 부분에서 되게 중요해요. 거기서 이기면요 대마를 잡는 거예요. 바둑 둘 때 대마를 잡혔다 그러잖아요. 대마를 잡았다. 철학에서 지면요 철학 부분에서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공정의 능력주의 뭐 이런 걸 논쟁해서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거기에 그 철학에 기초해서 교육제도도 가고 뭐 사법이니 뭐 정치 다 거기에 있잖아요. 다 관련되는 거잖아 내용이. 그러니까 이거 이겨놓으면은 그 다음 얘기 또 막 펼 수 있지. 이게 콘텐츠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렇지.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공부를 안 해.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공부랑 내가 하는 학문이랑은 달라. 그것도 설명하려고 개념을 고안해서 그 개념을 고안한 게 두 개 얘기했잖아요. 학문에는 대학이 있고 소학이 있어. 작은 학문이 있고 큰 학문이 있어. 대학은 말 그대로 대학 과정, 큰 학문이야. 소학이 뭐냐면 이게 시험 위주의 공부야. 시험 합격 위주의 공부. 그게 소학이야. 남의 간 거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러는 거. 사법 시험이 소학이에요.
소학. 대학이 아니야. 큰 학문은 뭐예요? 거기에서 좀 더 깊이가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 주도적으로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고 또 자기만의 콘텐츠를 만들고 이게 대학이에요. 수학은요 남이 해놓은 그 내용 정하고 이론 같은 거를 암기하고 그대로 쓰기만 하면 그게 소학이에요 소학. 근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소학에는 능해. 근데 대학을 할 줄 몰라. 큰 학문을 할 줄 몰라. 작은 학문을 잘해. 근데 왜 작은 학문을 잘하는데 큰 학문을 할까? 큰 학문을 할 필요가 없잖아. 그 사람들 목표가 뭐예요? 이거에서 판검사 되고 변호사 돼서 돈 많이 벌고 의사 돼서 돈 많이 벌고 이게 전부잖아요. 진짜 학문을 탐구하고 진리를 탐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걸 왜 탐구하고 있어? 돈을 벌어야지. 이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학을 하지 않아 수학만 잘해도 얼마든지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근데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목표 이상의 것에 가치를 두는 사람들이 대학을 큰 학문을 하는 거예요. 큰 학문하고 작은 학문하고는 좀 달라 성질이 다르다. 내가 어떤 거를 배워서 습득하면요 그걸 자기 막 이렇게 조립하고 끼워 맞추고 해서 또 다른 것도 하고 미래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드는 게 큰 학문이에요. 남이 한 거 열심히 암기해가지고 그대로 만드는 게 그건 작은 학문이고 내가 만든 작품에 내 브랜드를 붙일 수 있는 게 큰 학문이에요. 남이 만들어 놓은 거 그대로 해가지고 똑같이 모방하는 건요. 그건 작은 학문이에요. 거기에는 내 브랜드를 못 붙여요. 이 사람 거잖아, 이 사람 거를 나는 모방했을 뿐이잖아. 똑같이 재현했을 뿐이잖아. 그렇잖아요. 생각이 남다르다라는 뜻이 뭐예요? 남다르다. 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남다르다. 남다르다면 자기만의 브랜드를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뛰어난 애들이에요. 저는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나는 진짜 바보들. 그러니까 뭘 작은 연못에 큰 물고기였다고 생각하거든. 그 지네 동네에서 그 똑똑하다는 소리 들었지. 근데 큰 물에 바다에 나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상어나 고래도 있어. 그런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